안녕하세요. 바브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금리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0.5%가 오르는 은행도 있는데 다음 주가 관건이란 얘기예요. 왜냐?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거의 4%대로 올라섰기 때문인데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은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코픽스가 내려갔는데 코픽스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금리가 4%에 육박하게 되니까 이걸 다 상쇄해버리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는 변동형 금리 상단이 6.5%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조금은 아찔한 금리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지금 미국 주담대 금리 모기지가 7%에 육박을 해서 주택 판매가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비해서 하향폭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입 싹 닫고 다시 엄청난 오름세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거의 10%에 달하는 금리 압박감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바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터라 이걸 그대로 떠안고 가야 하는 부담 100배. 앞으로 부동산 금리 부분에선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출은 되게 지금 상황에서 무서운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1억을 40년 장기로 4%의 대출을 받았다 해도 월 40만 원 갚는데 원금은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갚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자라는 얘기죠. 결국 대출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이건 거의 일방적이라 말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지.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출을 실행시켰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산 집이 정말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강남권 아파트들 아니고서야 서울 웬만한 비강남권 특히 노도강 쪽은 오히려 집값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이런 대출 압박감은 갈수록 심화가 될 거고 자칫 쌀 때 빨리 사버리자는 생각으로 발을 잘못 내디뎠다가는 그냥 그렇게 1억 빌려도 원금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갚으면서 40년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아찔한 거죠. 이전에야 집값이 쭉쭉 올라주니까 이게 그냥 한꺼번에 빚을 쳐낼 수 있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시세 차손이죠. 차손. 손실이 나고 손해가 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요리조리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말 특히 이 외국 주요 외신들이 한국 부동산을 향해서 완전히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외국 주요 외신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놨어요. 먼저 블룸버그는 한국 부동산이 깨지기 시작을 했다. 상당히 단호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웬만하면 블룸버그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 그래도 째려보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도끼를 뜨고 덤비는 게 도깨비불 날아다니고 파미를 하는 풍지박산 악재 중에 악재라고 지관이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 한국 부동산 풍수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가 라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글로벌 그림자 금융 최약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혹평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금융권 부실 위험을 아주 밀도 있게 외국계 언론들이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중국 부동산 추세와 비슷하게 관전평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최근에 다른 외국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변할 거라는 선전포고를 받아들었는데 어째 한국 부동산 상황도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음흉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만큼 구조적으로 번듯한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우회적인 꼼수가 가득 들어차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림자 금융이 사업성 10%만 보고 돈을 뭉텅이로 사업 자금에 쓰시라고 대출로 내어준 게 135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어쩌라고. 당연히 이런 분위기 그대로 떠안고 있는 중국은 피치로부터 중국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전환, 공공재정 위험 단계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룸버그의 일침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더욱더 날이 선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대란에 대한 가능성 점치고 있습니다. 민간 신용 위기 촉발이 우려된다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부동산 분위기 띄우는 논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국을 조금 벗어난 제3자의 관점에선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특이한 부동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결국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위기감이라는 게 남북 긴장 가격이 높아질 때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하루가 바쁘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안부 전화하지 않습니까? 괜찮냐고. 곧 대란이 터질 것 같은데 빨리 피난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작 우리는 너무 평온하게 살 때가 많죠. 그만큼 긴장의 강도라는 게 정작 일이 터지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건데, 이렇게 블룸버그가 일침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쎄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 라는 제목 하에 한국이 상당히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죠. 특히 전략적인 경쟁 구도 안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대폭 줄어서 2020년 이후에는 구매력 부분에서 1990년대의 압도적인 성장세,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냥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줘야 하는데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의 편제를 통해서 구매력이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무역 수지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력 부분에서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경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 생산력은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화된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뜩이나 인구도 0.7명, 출산율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체력 저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구매력을 좌우하는 다양한 산업 기반이 세팅이 안 되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급락할 건 이렇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맥이라는 게 사람 아는 것이 인맥이 아니죠. 산업 전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넥트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 모든 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앞으로 3배가 될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외국 언론사가 강하게 지금 블룸버그나 파이낸셜이나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부채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세계 4위 정도, 대부분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 모습하고 똑같냐. 밑도 끝도 없는 부채가 이렇게까지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거. 근데 막상 이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계속해서 쌓이는 부채를 쳐낼 만한 기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정을 그냥 안방 쳐다보듯이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외국 언론사들인데 지금 우리는 집값 다시 오르고 지금 못 사면 마치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를 다시 양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크레이지 모드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보는 관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경고성 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잠깐 놓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PF 문제. 지금 터지고 있는 PF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PF 부실 문제 때문에 KB, 국민은행 계열 저축은행, 대신 디올, 에큐온 등등의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손 비용 증가로 인해서 930억에 가까운 적자 전환을 하는 곳들이 즐비하다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 PF 문제가 그냥 수면 위로 떠오르는 변수를 외국 언론사들이 놓친 것을 감안하면 거의 지금의 위기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아주 극악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한 것도 아름답게 가려는 국내 부동산은 정말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빠개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인데도 희희낙낙 이런 온화한 지표들의 수요층은 다시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위태위태한 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까지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엔화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 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없이 달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 그냥 완전히 부대끼는 모습 그 자체인데 엔화가 환율 방어선 155엔까지 붕괴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중앙은행이 엔저를 극복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엔화 약세는 위안화 약세와 동조해서 환율도 끝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환율 방어를 나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엔화, 위안화, 떡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달러만 축내면서 환율 방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거. 그만큼 대외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정성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역부족일 가능성 높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상반기는 상당히 부동산 쪽으로 경색이 될 가능성 높다라는 점. 개인은 주담대 금리 상승, 그것도 대폭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고 기업은 PF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주변국들의 금융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적인 충격 여파가 전해져 올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이 외국 보도들이 공격적으로 줄을 잇는 한국 부동산 위기론에 무게를 더욱더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금리가 정말 장난 아니게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은행채가 계속 뛰고 있고 외국 기관들이 주말에 집중적인 포화를 한국 부동산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이거에 더 얹어서 국내 금융 상황의 현황이 상당히 악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은 삽시간에 자취를 감출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